매일 먹는 영양제, 암의 씨앗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영양제를 챙겨 드실 때가 많으십니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균형을 무너뜨려 다양한 질환이나 암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필요한 경우에 딱 맞춘 적절한 용량과 올바른 식생활을 병행하면 영양제는 우리가 더 활력 있게 지내도록 도와줄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이 핵심 원리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영양제를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영양제를 과하게 복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논문에서 발표됐습니다. 특히 비타민O나 베타카로틴 등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몇몇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자료가 보고되었을 때 전 세계 전문가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저명한 미국 하버드 메디컬 연구진도 채소와 과일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할 때의 영양소는 보호 효과가 있지만 고용량의 항산화제나 비타민을 정제 형태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몸에 이로운 면이 크지만 순수 분말 형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이나 위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40대 후반의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소문난 건강지킴이인 이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은 매달 유행하는 영양제를 손수 골라와서는 이거 먹으면 피곤이 사라지고 암도 예방된대요 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당장 안 사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도록 설득을 잘해서 어느새 식탁 위엔 알록달록한 통들이 가득하곤 합니다. 처음엔 문제없어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속이 더부룩해지고 잦은 두통까지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일부 영양소가 정해진 상한량을 크게 초과해 매일 들어온 겁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다고 했는데 도리어 몸 상태를 악화시키고 계시군요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들어올 때 그 영양소는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거나 다른 대사에 영향을 미쳐서 최악의 경우 염증이나 조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매일같이 광고나 인터넷 게시물에서 단백질 보충제만 드시면 활력이 살아납니다. 비타민C 고용량이 피곤을 싹 없애줍니다 같은 문구를 보는 순간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당장 시도해보고 싶어집니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라면 피부나 면역력에도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소위 만병통치 영양제를 발견하면 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양제도 약과 마찬가지로 용량과 복용 시점, 개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홍보하는 여러 매체가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누구나 먹으면 좋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이 가중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연구자들도 특정 성분을 과량 섭취하는 것이 곧 건강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복용 습관으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이 진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핍 수준으로 나오지만 모두가 주사나 고함량 제제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햇볕을 좀 더 자주 보고 식사에서 생선이나 달걀, 버섯처럼 비타민 D 함유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 같은 특별한 질환이 있으면 그때는 일정 용량의 비타민 D나 칼슘제를 의사와 상의해 보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덴마크 출신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건강한 성인이 굳이 최대 용량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과잉 복용 시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가끔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말에 휩쓸려 불필요한 영양제를 잔뜩 사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실제로 당신 갱년기라서 빨리 호르몬 관련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해 라고 주변에서 말하면 당장 내일 큰 문제가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때 그래 뭔가 사야 하는구나 하고 무턱대고 결제해버리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놓이겠지만 막상 체내 밸런스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조사 없이 함량 높은 보충제를 먹다 보면 근육통이나 위장장애, 두드러기 같은 예기치 못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까운 사람이 주는 조언일수록 오히려 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니 자신이 정말로 필요한 성분인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맞는 좋은 식재료를 고루 섭취하고 주 23회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여러 영양소가 자연스레 채워지고 각 장기도 활발히 기능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 의학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도 자연 상태의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을 통해 섬유질과 비타민을 채우는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잘 따르면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식사에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편이 궁극적으로 더 이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전부 버려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특정 대사 장애가 있는 경우 혹은 비타민 B12가 많이 고갈된 분들은 의사의 진단 아래 영양제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 중에 오래 메포민을 복용하셨다면 비타민 B12 결핍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해 보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은 역시 검사와 상담입니다. 반면에 별다른 질환이 없으면서 그저 주변 권유나 광고 때문에 영양제를 잔뜩 모으고 계시다면 정말 내 몸에 부족한가? 이 성분이 과연 내 증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꼭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구하기 전까지는 지갑을 가볍게 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경솔하게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이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방해 요인은 소문과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외국의 한 연구자가 말하길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장기별 기능을 체크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영양제를 쓰는 건 마치 목적지도 모른 채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속도는 빠르게 내고 있지만 어쩌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영양제가 절대로 나쁜 게 아니며 상황과 용량, 그리고 시기를 잘 맞췄으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용법을 지킨다면 기력이 떨어질 때 빠르게 회복을 돕거나 특정 결핍을 채워주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지키면서 운동까지 겸한다면 영양제의 보조적 효과는 한층 더 빛을 발합니다. 반대로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도 무작정 높은 양으로 오래 먹으면 어딘가 몸 한구석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생긴 작은 문제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뒤 치명적인 질병으로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몸 안의 미세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과잉 보충만 앞세우는 태도가 위험한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친구나 지인이 이거 먹으니까 좋아졌대라고 권유한다고 해서 덜컥 구입해 드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연구 자료와 임상 데이터, 그리고 내 몸의 신호를 참고해 결정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은 물론이고 영양제 과잉으로 인한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영양제가 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신 점 진심으로 칭찬해 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생활 습관과 영양제 활용법을 만들어 가신다면 작은 변화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의학적 조언과 맞춤형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하며 즐겁게 사시는 데 꼭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